핑크 춘혜 언니, 단호박 김쌤의 파고 두더지. 두 여자의 더 재미있는 지식 토크. 네, 코로나 시대에 홈트를 모르면 곤란해, 곤란해. 이런 주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몸짱이었던 박 원장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상준 의원의 박상준 원장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참지 못하고 막 화를 내면서 끝냈는데요. 이제 음식이 9고 운동이 10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운동한 다음에 먹는 게 문제예요. 운동하고 나면은 식욕이 땡겨요. 땡겨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막 먹어야 될 것 같아. 힘들게 운동하면은 이게 힘이 빠져서 입맛이 없어진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몸이 위기감이 있어서 빨리 뭘 먹어줘야 돼. 이 내 몸이 큰일 났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또 아는 건 있어가지고 막 단백질을 채워줘야 되나, 뭐 혈당을 또 뭐 올려줘야 되나, 막 나 혼자만 거기다가 푸드 전문가시니까. 아, 그렇죠. 아, 맞다. 네. 푸드 전문가시잖아요. 결국에 초코우유를 먹는 게 좋다던데 운동 직후에는 막 이런 거를 막 생각하다가 아니 진짜 전문가 초코우유가 전문가 좋아요. 맞으세요? 아니 근데 이게 몸이 위기가 빠지면은 이 전문적인 생각보다 이 위기 그렇지. 네, 그렇게 몸이 원하는군요. 몸이 네, 거. 그래요. 그래서 이 사실 다이어트는 이 먹는 거 조절하는 게 구할인데 네. 이게 이제 저도 의사고 네. 그다음에 비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 의사인데 네. 제가 예전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건 뭐냐면 무엇을 어떻게 먹을 거였었어요. 무엇을 어떻게 먹을 거냐? 무엇을. 그러니까 뭐 탄수화물을 얼마나 먹을 거냐, 단백질을 어떻게 먹을 거냐, 뭐 네. 운동 전에 먹을 거냐, 후에 먹을 거냐. 맞아. 이런 그런 것도 궁금해 사실은. 상당히 반복론 쪽인 네, 그 네, 부분에 네, 되게 네, 궁금했어요. 네. 근데 이게 그거에 대해서 이미 저보다 더 관심이 많았던 많은 의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다이어트 방법이 나왔어요. 그렇죠. 뭐 맨 처음에 뭐 나왔던 무슨 방법, 네. 뭐 애킨슨 다이어트라 그래서 뭐 네. 그런 네, 방법, 황제 다이어트. 황제 황 다이어트가 나왔다가 덴마크 다이어트가 그렇죠. 나왔다가 간헐적 단식이 나왔다가 네, 고지방식이 맞아요. 나왔다가 맞아. 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뭐냐면 어떻게 먹을까요? 맞아. 무엇을 어떻게 먹을까 이런 반복론적인 어. 것들이었는데 네. 그 무엇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 그냥 무엇도 다 정답은 안 먹어야 돼. 안 아니 먹어요. 안 먹을 수는 없잖아. 아. 그러니까 양을 줄여야 된다는 건데. 그거보다도 그래서 먹어야 저는 돼. 안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안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왜 먹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궁금해요. 아, 왜 내가 왜 먹는지. 먹냐? 그러니까 나 지금 배고픈가? 이렇게 물어보는 아니면 거야? 끼니 때가 돼서 그냥 먹어야 되니까 먹는가? 그런 것도 것도 많아요. 있지만 예를 들면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일이 많아지고 힘들어지면 입맛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네, 저. 네. 그래요? 이 입맛이 그죠? 떨어지는 게 뭐야? 먹는 거야? 저는 완전 반대요. 저는 아, 스트레스 힘들어지면? 받고 일이 많으면 전 엄청 먹어요. 전 엄청 먹어요. 진짜. 그리고 몸이 아프잖아요. 감기 기운 있고 이렇게 몸이 이렇게 몸살 기운 있고 그러면 엄청 먹어요. 네. 막 뭘 먹어야 돼. 그 세상이 복잡하고 이러면 먹기가 귀찮아지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은 안 빠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기분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패턴의 우리 네. 같은 패턴의 사람들은 일이 좀 없고 시간이 좀 많고 여유가 있어야 살이 빠져요. 저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잠을 많이 자잖아요. 그럼 잠자는 시간 안 안 먹잖아요. 먹지, 안 먹지, 안 먹지. 살 빠져요. 저는 진짜. 집에 없어야지 안 먹어요. 밖에 나가야지.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뭐라도 먹게 돼요. 강냉이라도 맨날 주워 먹고 뭘 데펴서 먹고 요구르트라도 먹고.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저는 살이 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왜 먹느냐 이거에 그 대한 방법을 알고. 그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요. 방법은 너무 많이 나와 있고 이미 뭐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라 뭘 어떻게 먹어라라는 게 저는 사실 의사지만 크게 의미를 안 둬요. 저는 이제 그럼 어디에 의미를 두세요? 왜 먹느냐, 언제 왜 먹느냐, 먹느냐, 나는 언제 도대체 먹느냐? 나는 왜 이 음식을 먹고 있느냐, 나한테 이 음식이 어떤 의미냐. 한마디로 이런 것들이. 생각을 해보면서 먹으라는 그렇죠. 거네요. 네. 우리 저기 지금 촬영해주는 여기 마을생활전퍼의 문대영 대표는 요즘에 식욕이 없대잖아요. 네. 그게 너무 부러워요. 우리 살이 마을- 너무 빠지면서 우리 마을 전파서 너무 잘 날씬해지셨잖아요. 돼가지고 일이 많아서 일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대표님도
일이 많으니까 입맛이 떨어지고 살이 빠지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나는 어떤 상황에서 먹게 내가 되느냐. 어떤 패턴인가. 그렇지. 그러니까 살을 빼고 싶으면 내가 어떤 패턴에서 많이 먹는지를 알고 그 패턴을 벗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그렇구나. 거는 있어요. 저도 다이어트를 많이 이것저것 좀 열심히는 안 했지만 해봤는데 그 경험상 보면 왜 이렇게 입맛 이렇게 막 먹기 시작하면 입맛이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 느낌이 들면서 원래도 있었던 입맛이 활성화되는 기분이 맞아, 그런 거 들면서 있어. 그런데 이렇게 더 탐닉하고 빠져드는 것 같은 그래서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는 것 맞아, 같은 맞아. 그런 게 있어요. 그거는 맞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한 가지 제가 방법이 이제 다이어트 해야겠다 결심을 이제 좀 하면 하루를 굶는 거예요. 하루만. 그러니까 딱 하루만 굶으면 입맛이 좀 떨어지고 이제 이성이 약간 찾아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이거는 먹어야 될 거, 안 먹어야 될 거, 뭐 이런 게 이제 조금 머리가 생각이 되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원장님은 어떤 식으로 다이어트를 처음에 할 때 하셨어요? 몸무게 엄청 그때 이렇게 있다가. 네. 그러니까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저도 예를 들면 뭐 고3 때 수능 공부할 때 네. 뭐 이런 때 많이 그때가 찌고요. 제일 많이 쪄요. 맞아. 제일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 많이 찌고요. 인턴 할 때. 인턴 할 때 진짜 그때는 먹을 힘들거든요. 시간도 없을 것 먹을 같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이면 먹어야 돼요. 이게 언제 또 뭐 음식을 먹을지 모르니까 보이는 순간 배를 채워야 돼. 네. 그리고 일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자요. 보통은 맞아, 스트레스를 맞아. 받을 때 입맛이 떨어지면서 아 먹기도 싫어 난 잘 거야 이런 패턴 사람이 있고 맞아, 저처럼 맞아. 나는 먹어야 지금 이 힘든 걸 먹기까지 해서 풀어야 잠이 와라고 하는 저 맞아. 같은 패턴이 있어요. 맞아. 나 둘이 비슷하네요. 근데 우리가 비슷해요 네, 지금. 네. 이런 사람들이 힘들면 쪄요. 네. 그리고 이게 언제 먹어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있을 때, 또 기회가 있을 때 먹어야 한다는 이 강박이 좀 생기면서 차에나 핸드백이나 이런 데 먹을 걸 항상 이렇게 비상식으로 좀 적어놓으라며. 아니 근데 정말 무슨 전쟁 대비하죠? 맞아요. 좀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좀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이 아니 먹는 근데 거에 너무 사실은 연연하다. 그게 원초적인 것 같아요. 그럼. 네. 왜냐하면 19세기 정도까지만 해도 인류가 먹을 게 식량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무조건 뭐가 생기면 먹고 배불리 먹은 다음에 굶을 거를 대비하는 게 이제 동물적인 삶과 우리 인류 역사도 식량이 대량 생산하기 전까지는 그런 패턴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먹을 게 너무 넘치니까 이제 그 비만이라든가 이런 게 막 이런 식으로 생기니까. 맞아요. 그럼 원장님 그걸 그런 식으로 그럼 했던 막 거를. 생기는 식욕을 네. 어떻게 왜 먹어야 되지? 이거 계기를 어떻게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저는 네. 요즘에 제가 얘기했죠. 저 몸짱이었던 박원장이라고. 저는 살을 뺄 의지가 지금 별로 없어요. 네. 왜냐하면 저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뺄 살이 없어요. 아니. 살이 많은데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줄이지 않는 이상 저는 안 빠진다는 걸 알아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일이 많은 상황에서 살까지 빼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확진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지금. 네. 본인의 패턴을 이해를 하고 그 패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면 그럼 굳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 안 뺐으면 좋겠어요. 빠지지도 오히려. 않고. 그리고 그 상황이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다음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살을 빼도 빼라. 빼야 빠지기도 하고 효과가 있지. 안 되는 상황에서 해봤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애기 엄마들이 첫째가 3살, 둘째가 이제 막 100일 지났는데 살 뺀다? 못 빼요. 너무 힘들고. 그거는 그때 힘들어서 못 먹고 그냥 체질적으로 그때 당시 빠지는 분들만 빠지는 거지. 살이 찐 분이 그때 노력해서 뺀다. 그건 아니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거의. 왜냐하면은 걔네들 돌보는데 내가 운동을 하고 뭘 한다? 거의 못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때는요, 저는 그냥 진짜로 포기하세요, 그냥. 네. 차라리. 네, 차라리 그냥 마음 버리고 포기하시고 내가 진짜 내 패턴으로 살이 뺄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 빼세요. 그게 가능하세요. 그러면 원장님은 그렇게 인턴 때 그때까지가 가장 최고의 몸무게였어요? 그렇죠. 그때가 거의 한 100kg 나갔을 때니까. 네.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정말 빼야겠다. 또 시간도 찾았어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레지던트 할 때인데 가정의과 레지던트들은 사실 좀 시간이 있어요. 다른 과 레지던트들에 비해서 시간이 좀 있어서 그때 이제 좀 시간을 가지고 비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면서 그때 이제 운동을 하고 식단 관리를 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확 뺐다가 네. 근데 식단 이제- 관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는 닭가슴살?
닭가슴살도 많이 먹었고 저는 단백질 그거 이거 쉐이크도 먹었는데 저는 사실 거의 일상식으로 많이 뺐어요. 아 그래요? 일반식에서. 그러니까 탄수화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실 병원에 식당 가면 영양사분들이 식단을 그치, 짜주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네. 엄청 이게 영양이 이상적인 거예요. 네, 엄청나게. 집에서 절대 먹을 수 없는 식단이죠. 네.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거기서 뭐 탄수화물만 좀 줄여서 먹으면 돼요. 밥을 조금 반만 그렇죠. 먹는다든지. 밥을 반만 먹고 네. 튀김류 나오면 좀 적게 좀, 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우리가 보통 먹는 백반이 어떻게 보면 네. 이 분배가 아주 좋은 식단이거든요. 맞아요. 한식으로 그래서 먹는 게 오히려 그럼요. 좋다는 거 얘기하잖아요. 네, 저는 그런 식으로 뺐어요. 그러면서 운동은 운동은 이제 그때는 웨이트를 많이 했죠. 헬스장 가서 PT, 뭐 이렇게 뭐 웨이트를 많이 하면서 그때 이제 몸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때 많이 했는데 그때 부상도 많이 입었어요, 저 사실. 그래요. 네. 근데 아니 저는 저 원장님 나오시면은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그 단백질 쉐이크, 단백질 네. 보조제. 요즘에 뭐 엄청난 종류로 어느 집에는 가서 보니까는 이렇게 막 무슨 쌀통 같이 이 통을 갖다가 구비해 놓고 네. 그거를 막 퍼서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안 먹어봤는데 먹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은 다 많이 먹으니까 그리고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소위 진짜. 말하는 여기저기 나오는 건강 프로그램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사실은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대부분 협찬이잖아요. 아니 협찬도 협찬인데 좋으면 협찬해도 그게 좋으면 이제 수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 단백질 쉐이크, 단백질 보조제 네, 이런 네. 거 뭐 프로틴. 유청 단백질 뭐 너무너무 종류가 많아요. 이 콩에서 나온 것도 있고. 네. 근데 어떻게 먹어줘야 되나요? 우선은 이제 뭐 보조제 많으니까 다른 거는 좀 논외로 하고 네. 이제 프로틴, 단백질만 얘기를 좀 네, 해드리면 크게 이제 단백질이 두 종류가 있어요. 게이너라 그래가지고 탄수화물 베이스에 단백질이 들어간 게 있고 탄수화물이 없는 순수 프로테인 단백질만 있어요? 그럼요. 이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네. 보디빌더들은 비시즌 오히려 근육량을 늘릴 때는 탄수화물이 엄청나게 들어있는 걸 먹어요. 먹고. 이렇게 키워요. 키워야 되면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시합 때쯤 돼서 시즌이 되면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하면서 단백질만 먹어서 최대한 지방을 이제 커팅을 해나가는 거죠. 네. 이런 패턴인데 이 패턴인데 네. 이 유청 단백질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원래 운동하고 나서 운동 직후에 좀 근육에 단백질이 잘 들어가는 일정 시간이 있다고 보통 옛날에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게 뭐 맞아요. 기회차기다라 그래가지고 어. 운동 직후 30분 이내에 아주 흡수율이 빠른 단백질을 네. 먹는 게 도움이 된다. 네, 그래서 초코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얘가 너무 달지 않아요? 그거는 단백질이 아니죠. 들어가서. 그거는 탄수화물이죠. 단백질. 네, 단백질이 베이스된 탄수화물이죠. 그렇죠. 아니, 그렇죠. 아니, 하여튼. 자, 이 프로테인, 이거는, 아주 고강도 웨이트를 했을 때만 의미가 있어요. 고강도 웨이트를 했을 때. 그러니까, 그냥. 그렇죠. 낮은 사람 근육에 전혀 필요 없는 전혀 거네. 상관없으신 거예요. 아. 그리고 뭐 그냥 걷기 정도 하시는 네, 분들, 네. 이런 분들 거의 의미 없어요. 네. 그래요. 의미가 없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 직후에 빠른 흡수가 되는 단백질을 아주 많은 용량을 몸에 넣어서 근육에 빨리빨리 가서 보내주겠다라는 건데 네네. 운동을 안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육으로 안 가요, 그러면? 안 가죠. 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 모두 다 칼로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과하면 다 지방이에요. 맞아. 네, 투머치는 다 지방으로 가는 무조건. 거예요. 탄수화물이 무조건. 다 지방으로 돼서. 단백질도 다 지방으로 가요. 단백질도요? 과하면. 네, 그럼요. 그럼요. 근데 저 이제 저도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는데 저 물만 먹어도 살쪄요. 막 이런 얘기.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뻥치지 말라고. 맞아요. 순전히 그건 거짓말이다. 물만 먹는데 어떻게 살이 찌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뭐든지 먹으면 살이 찌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주부들은 식구들이 먹다가 남은 거 아까워서 또 조금씩 주워 먹잖아요. 네. 맛보면서 주워 먹는 게 저는 맛보면서 거의 그 요거를- 양을 다 먹게 돼요. 아니 좀 안 먹고 싶은데 애들은 끼니를 챙겨야 한다는 이 강박이 있어가지고 이제 뭐를 음식을 해요. 그런데 맛보죠. 그래서 좀 이제 간을 왜 이렇게 또 많이 자주 봐. 보게 돼요. 양도 많아야 그렇지. 돼. 이제 먹어. 아, 내가 먹어도 기가 막혀. 그러면서 애들을 주면서 맛있지, 맛있지. 그러면서 막 또 먹어. 남긴 거
또 막 냉장고에 넣기 싫으니까 또 먹어. 이게 악순환이야, 악순환. 그러면서 이제 막 내가 이제 또 싫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이런 거 왜 먹냐? 네. 왜 먹냐? 아. 그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그런 걸 거를 끊어야 된다. 이거를 고민하셔야 되고 이거를 방금 그래? 그럼 난 남은 건 버릴 거야. 뭐 이런 변화. 자, 그래? 나는 살 뺄 거니까 너네가 해 먹어. 이렇게 이런 거를 바꿀 자신이 없으시면 안 빠져요. 발상의 전환이야. 나는 살 뺄 거니까 해먹어. 어. 근데 누가 해먹겠어 또 애들이. 아니, 그러면 아니. 마음이 짠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굶으래. 굶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있어야 빠지는 거예요. 그런 그래야 생각이 빠진다. 있어야 되는 거지. 이런 게 없이 그냥 뭐 탄수화물은 적게 먹고 단백질을 많이. 맞아, 이걸 누가 맞아. 모르냐고요. 알아, 맞아. 아, 진짜 그 얘들아. 몸짱이 뭐 해먹어라. 몸짱이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아니 극기가 몸짱 필요하고. 바라지도 않아요. 그렇지. 그냥 건강 체중 유지하기. 예쁜 몸하고 몸짱하고. 근데요, 건강한 지금 그래서 몸하고. 제가 봤을 때 두 분 다 건강 체중에 정상 체중에 있으실 것 같은데. 정상 체중에는 있는데 조금 네. 예쁘게 입고 그렇죠, 싶어가지고. 그러신 거죠, 다들. 아니, 사실. 저는 우리나라 그 BMI 지수라는 게 굉장히 그 높게 책정이 돼 있잖아요. 너무 타이트하게. 타이트하게. 그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건강 검진을 가면 중성 지방이 많고 체지방이 많으니 빼십시오가 꼭 나와요. 그거 좀 아 나오고. 근데 이제 BMI로만 보면은 네. 정상인데 그건 또 좀 얘기는 다른 거기는 하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BMI는 약간 높게 나와요. 근육량이 극도로 부족하다고 나왔어요. 약간 물론 이런 분들은 조금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는 노력을 오늘 조금 진짜 들려주세요. 없다고 네. 말씀하시지 마시고.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래서 우선은 저는 너무 체중을 당장 뭐 빼겠다. 네. 이런 거를 우선 마음을 먹으셨으면 그런 내 삶을 우선 돌아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돌아보고, 네, 돌아보고. 1번. 자, 내가 나를 딱 냉철하게 봤는데 빼기는 어려워. 빼기는 어려워.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선택이 뭐냐? 건강한 돼지가 되자. 네, 건강한 돼지는 또 어떻게 돼요? 건강한 돼지는 충분히 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선은 그때부터는 이제 먹는 조성물들을 좀 바꾸셔야죠. 예, 저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싫어하는 걸 좀 드세요. 싫어하는 걸? 싫어하는 걸 드세요. 그래요? 예. 그러면은 조금 덜 먹겠네. 덜 먹기도 하고 싫어하는 제가- 거를 어. 먹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무슨 원장님 어떻게 의미냐면, 했는지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통 예를 들면 저희 병원에 오셨던 한 50대 이후에 중년 이후의 여성분들한테 자, 뭐 살 뺀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뭐 많이 드세요라고 얘기하면 네.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빵. 과일. 과일 얘기 엄청 많이 하세요. 맞아. 저도 과일 먹으면 안 과일이 돼. 문제야. 다들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고기도 안 먹는데 살이 쪄. 그래서. 과일만 먹어. 나는 밥이랑 김치만 먹는데 살이 쪄. 나는 술도 안 먹는데 막 우리 엄마 밥이랑 김치 먹고 그다음에 중간에 고구마 하나 먹고 옥수수 하나 먹었고 맞아. 떡 좀 먹었고 그다음에 커피 한 잔 먹었는데 살이 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다 얘기 들어보면 오히려 고기가 없어요. 그러네. 그래서 물어보면 자기는 고기가 싫대. 어. 그래서 제가 그래. 그 싫은 걸 드셔야 된다고. 아하. 그 싫은 거의 양은 늘리고 좋아하는 탄수화물 섭취량은 줄이셔야 줄이고. 된다고. 어. 근데 이제 과일이 탄수화물이라는 생각을 전 못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아니에요. 과일 그러니까 살 뺀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드시는 게 다 과일이야. 맞아. 근데 옛날에는 심지어 무슨 포도 다이어트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과일은 정말 살찌는 대표적인 식품이죠. 맞아요. 그래요. 네, 이게 과일은 물론 그 안에 뭐 비타민, 미네랄 다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밥에 물 말아 먹는 거예요. 네, 물 그런- 마른 그런 밥이에요. 기분이다. 예, 누룽지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근데 돼. 밥보다 더 살찌죠. 왜냐면 이게 단순당이니까 다당이니까. 오히려 더 전환이 잘 되니까 흡수가 잘 되고. 그러니까는 과일을 먹어서 살을 뺀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착각인데. 다른 걸 안 먹으면 되지 뭐. 아니 근데 그런 것도 결국에는 또 먹게 되니까요. 그런 거. 그러니까는 미네랄 비타민을 위해서 좀 채소를 위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이제 과일보다 뭐 풋고추를 그렇지. 먹는다든가. 꽃이 그러면서 매워서 많이 못 먹어요. 근데 요즘 오이맛 풋고추. 아니 근데 있어. 들어보세요. 이게 근데 방금 이런 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서 대안을 찾으려고 한다니까요. 맞아, 맞아, 맞아.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러면 나 풋고추를 먹어. 그 얘기가 아니라고 단백질을 드셔야 된다고. 단백질 그 싫어하는 걸 어떻게 먹을 수 있을지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단백질 중에 뭘 먹어야 되나 또 고민이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주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할 때 닭가슴살 많이 찾잖아요. 근데 닭가슴살? 나 네. 닭가슴살 먹어야겠다. 나 닭가슴살 근데 싫거든. 나는 닭가슴살은 난 생각만 해도 싫어. 싫거든. 맛이 없어. 맛이 없어. 근데 아니 요즘에는 좋은 제품 많아요. 아, 그래요? 훈제? 네, 훈제부터 해가지고 사실 네. 요즘에는 옛날이랑은 좀 달라요. 그래요. 근데 원장님은 네. 그 싫어하는 거 드시고 그렇게 식이요법을 했어요? 실천할 때? 그때 당시에요? 몸짱 그럼요. 만들 때. 네, 저는 정말 탄수화물 홀릭이에요. 아, 그래요? 밥 홀릭. 저는 밥. 저는 고기 먹을 때도 밥이 있어야 돼요. 고기 먹고 꼭 그 밥을 나중에 꼭 먹어야 되는. 고기를 아니, 같이 먹으면서 먹어야 먹어야 돼요, 저는. 같이. 고기를 반찬 삼아. 그러니까 같이 있어야 돼요. 꼭 우리 상추 안에 집이 밥이 그랬어. 있어야 돼요. 우리 집이 그랬어요. 저는 밥 홀릭 엄청. 그러니까 제가 살 뺄 때 제일 먼저 한 게 밥량을 줄인 거죠. 네. 그건 좀 쉬웠겠네요. 왜냐면 자기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알겠는데 그걸 못 먹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네. 맞아. 아니 혹시나 뭐 현미를 먹거나 뭐 이러면 조금 나아지는 거는 아니에요? 낫죠. 낫는데 낫는데. 제가 살 뺄 때가 제 레지던트 때거든요. 제가 현미가 어디 있어요, 레지던트가. 식당에서 이제 쌀밥밖에 안 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는 거에서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런 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거죠. 그렇게 어느 정도나 하셨어요? 그렇게 했던 게 그때 당시는 꽤 오래 했었어요, 사실. 그때는 거의 한 5년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5년을. 그러면은 체중이 100kg 정도에서 네.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빠지셨어요? 저는 천천히 빼가지고요. 아. 그 다음에 한 뭐 70 말까지는 한 6개월 정도에 한 70 말까지는 간 것 같아요. 30kg 이? 네, 네. 6개월 동안? 네. 6개월 동안 30kg을 빼셨다고요? 네, 그 정도는 걸렸던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최저 체중이 72kg였거든요. 네. 그때 이제 사진 찍을 때. 아유, 제가 네. 보고 깜짝 놀란 그 사진. 정말 식스팩이 네. 너무 네. 아름답게 만들어진 그 몸짱 사진. 네, 사진으로만 존재하는 그 몸이 네, 72kg대였었어요. 이제 그렇게 만드는데 조금 더 오래 걸리기는 했었죠. 그 후로는. 근데 72kg가 같은 72kg는 아닌 거지. 그게 그렇게 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노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죠. 그때 막 직원들한테 승질도 많이 내고요. 막 일은 바빠 죽겠는데 마음대로 먹지는 못하고 사진은 찍어야 되고 그러니까 차는 막 나와야 되고 예민하고. 엄청 예민했죠 그때. 다이어트 하면 예민해지죠. 많이 울었어요 직원들이요. 지금으로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혹시 지금 보고 있으면 제가 사과할게요. 미안합니다. 그냥 상황이 그랬었어요. 네. 그때 병원이 강서구에 있었어요. 네.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네. 그 직원들이. 네. 아니 이게 다 그러니까 식스팩 이 때문이었다는. 남자들은 진짜 몸짱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이상적인 걸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성질을 나쁘게 하는 거네요. 네. 이게 여자도 그래요. 여자도 다이어트 할 때 엄청 신경 예민해갖고 그렇지. 막 히스테리 엄청 부리잖아요. 네. 근데 사실 살을 뺀다는 게요. 어떻게 보면 약간 저는 예전에 이런 말 했었어요. 살 빼는 거는 일종의 죽어가는 과정이에요. 맞아. 좀 그런 느낌이 아니 있어. 살 빼야 되는 게 주제였는데 갑자기 살 빼지 말자로 가니까 아니. 마음이 편안해지네. 네. 왜냐하면은 우리 몸에서 봤을 때 우리가 뭐 이 근육을 가지고 낭장나서 호랑이 때려잡을 거 아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는 몸에서는 저절로 그런 식으로 할 수 없이 만들었던 거지만. 근육이 그렇게 사실 현대인한테 필요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우리 몸에서 중요한 생각했을 때는 지방이 에너지를 비축하는 거기 때문에 네. 고효능의 에너지원. 고형 아주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지방이 그나마 지방이니까 우리 몸이 이런 거예요. 네. 예. 이게 탄수화물로 바뀌면은 우리 몸무게가 지금 한 200kg 돼야 되거든요. 아. 지방들이 다 탄수화물로 전환되면. 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아주 현명하게 지금 에너지를 저장해 놓은 상태인데 우리는 그냥 그게 꼴이 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없애고 싶은 거야, 그냥 내 눈에서. 근데 우리 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왜 이러지? 나는 만약을 대비해서 자꾸 저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얘는 정반대로 행동을 하네? 그런 상황이 살을 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뭐 식스팩 만들고 이런 거는 정말 저는 이렇게 관상용이에요, 관상용. 관상용. 예, 그거는 건강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맞아요. 예, 유지하기도 어렵고, 그냥 한번 내가 잃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지. 네. 예, 그거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 네, 너무 그 그러니까는 식스팩이라든지 이런 거에 집착하지 않고 예쁘고 예쁘고 그런 이런 거에 말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건강한 몸을 돼지? 만들. 네, 아까 건강한 그 돼지. 말이 참 와닿는데요. 네. 그래요? 저는 그냥 다른 표현 없을까요? 네. 아니 근데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건강한 돼지니?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돼지가 굉장히 좀 미련하고
뭐 또 살도 많고 뚱뚱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대명사로 쓰지만 실제 돼지를 보면 그렇게 지방이 안 많다는 거잖아요. 갑자기 돼지가 지방이 많냐 안 많냐로. 그래요? 그러니까, 네. 오늘 이 코로나 때문에 네. 뭐 이렇게 바뀌는 그 가치가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 이런 부분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미의 기준. 네. 조금 내려와야 돼. 그죠? 그래서 제가 네. 실제로 저의 요즘 목표가 건강한 돼지예요. 네. 제가. 제가 그냥 살 빼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지금 상태에서 건강을 잃지 말고 지금 몸 그냥 유지하자. 네. 몸무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BMI를 기준으로 삼는 거는 아까 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였는데 그럼 건강한 돼지의 기준은 어디에 둬야 되나요? 그건 되게 좀 애매한데요. 네. 사람들마다 자기 컨디션이 좋은 몸 정도가 있어요. 이게 되게 좀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저는 딱 사실 뭐 BMI가 얼마 이런 거는 뭐 의사지만 네. 뭐 그런 것도 의미는 있는데 그냥 내 몸이 컨디션이 좋은 정도가 딱 있습니다. 네. 그 정도 유지하시면 그리고 돼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네, 네. 내가 조금 싫어하는 거를 어떻게 섭취하는 것도 약간 생각을 해보고 그렇죠. 내가 왜 먹는지도 생각해 보면 확진자에서 약간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네. 다음에는 그러면 그거에 필요한 그 운동도 또 계속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몸짱은 아니지만 네. 이 몸이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을 위한 어떤 운동 방법 운동들, 뭐 네. 이런 것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